이름 가리고 보여드릴까요? 네. 이름 가려볼게요. 네, 이름 가리고. 와, 이거 누가 손흥민이고 누가 작합니까? 안녕하세요. 볼레TV 성욱입니다. 토트넘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경기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내용이 안 좋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5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요게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팀입니다. 케인 몰빵 축구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나마 케인이 막히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맨시티를 어떻게 잡았나 싶을 만큼 좀 깝깝한데요. 특히 주중에 있었던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, 정말 이게 축구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뭘 하겠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런 패턴이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떤 변화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로 똑같이 두들겨 맞는 모습들, 좀 답답한데. 이 경기 그 후반전 도중에 이브닝 스탠다드의 토트넘 전문 기자죠, 댄 킬패트릭이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좀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시합을 보면서도 사실 저는 이번 밀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뭐 저랑 뭐 생각 다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다른 선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손흥민에 대해서만 콘테가 손흥민을 안 빼는 게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트윗으로 올렸어요. 예. 단주만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에 포함됐던 선수야.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경기에 뛸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. 그러니까 손흥민 대신에 단주만을 왜 투입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, 근데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 베스트 11에 단주마가 있었다고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. 제 기억력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보니까 공식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은 없고요. 예. 그 챔피언스리그 판타지 게임이죠. 예. 챔피언스리그 판타지 게임에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포인트를 많이 딴 11명 안에 여기 단주마 선수가 이름이 있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죠. 분명히 잘했던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건 괜찮은데 굳이 저런 얘기 판타지 게임 베스트 11에 들었다는 거를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단주마가 벤치에 있고 손흥민이 뛰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. 손흥민 대신에 단주마를 넣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좀 끌어가지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2021-22 시즌,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단주마 선수가 이제 비아레알이 4강 갈 때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좋은 역할을 했고 이제 그 부분, 그래서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식 부문이 아니라 판타지 게임 베스트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선 넘은 게 아닌가. 물론 교체가 필요했다는 지적, 단주마가 뛸만하다는 어떤 제안 공감합니다. 뭐 사실 손흥민 선수 잘했건 못했건 떠나가지고 이날 팀의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지적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경기력이 또 안 좋았으니까. 다만 왜 이 친구는 늘 손흥민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. 이날 뭐 저 셉셉이 좋아하는데 이날은 셉셉이가 더 못하지 않았나요? 실수도 너무 많았고. 근데 셉셉이 평점을 손흥민보다 더 잘 준 유일한 사람입니다. 킬패트릭 기자가. 그리고 셉셉이 빼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. 이 트위터에다가. 그리고 때마침 어제 단주마가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어요. 보시면은 이게 약간 명언 느낌으로 전쟁터에서 정원사가 되기보다는 정원에서 전사가 되는 편이 더 낫다. 멋있죠. 이게 경기 충분히 못 뛰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배어 있는 그런 트윗이죠. 근데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정원에서 전사가 되고 싶었다면 그 에버튼 그냥 갔으면 되지 않나? 에버튼 갔다가 거의 하이제킹 해가지고 토트넘으로 왔잖아요. 전쟁터로. 전쟁터 쏜캐쿨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단주마가 출전 시간을 많이 갖는 건 쉽지가 않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의욕 만땅으로 입단했는데 충분한 출전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뭐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.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에서도 지금 토트넘 공격력이 안 좋다 보니까 히샬리송이나 단주마 같은 이런 선수들에게 좀 더 기회를 좀 더 줘야 된다. 뭐 이런 둘 다 그러고 보니까 에버튼하고 연관이 있네요.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주마도 팬들이 가서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. 왜 뭐 손흥민 클루세스키보다 네가 난데 왜 너 안 내보내냐? 왜 안 뛰는 겁니까? 뭐 이런 얘기들. 본인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좀 마음이 앞선 게 아닌가.
이거 뭐 반기 들었다거나 이렇게 안 좋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예, 근데 조회수가 80만이 넘었더라고요. 이 트윗이. 좋아요도 9,000개가 넘고. 그만큼 지금 토트넘 공격진에 대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좀 불만 아니면 걱정 이런 것들이 꽤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.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게 팬들 반응을 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저는 그 각 팀들의 어떤 팬진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팬진 그 좀 대형 팬진들의 의견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퍼스 앱에서 이렇게 단주마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줘라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. 호응도 많이 얻고 있고. 자, 아무튼 현재 분위기가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내보내야 된다거나 뭐 무조건 빼야 된다거나 이게 이제 못 믿겠으니까 팔아라 아니면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좀 쉬게 하자. 손흥민이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지쳤건 뭐건 폼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쉬게 하자. 그리고 우리들이 급하다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또 토트넘 팬들의 저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토트넘 선수 출신인 제이미 오하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손흥민 부진은 올 시즌 최대 미스터리다.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인데 뭐 콘테 감독이 스쿼드 변화가 없이 가는 것에 대한 불평까지 지금 다 싸잡아가지고 손흥민 선수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뭐 저 역시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는 것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습니다. 다만 올 시즌에 페리시치 영입 이후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맡긴 역할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, 뭐 부적합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통계를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먼저 2022년 손투맵, 그리고 2023년 손투맵. 요 두 시즌,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 히트맵 요 두 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차이가 많죠. 예.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은 경기장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좀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비 쪽보다 공격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. 굵게 칠해진 부분이. 근데 올 시즌 보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훨씬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. 중앙 쪽이. 그리고 수비 쪽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죠.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좀 더 윙어에 가까운 그런 어떤 히트맵이었다 본다면 이번 시즌은 정말 메잘라예요.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그런 히트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단적으로 지난 그 AC 밀란전 손톱맵 보여드릴게요. 손흥민 선수 히트맵 보시면은 이거는 네. 밀란전이 좀 유별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건 누가 봐도 윙어가 아니죠. 이건 누가 봐도 공격수가 아닙니다.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. 이런 히트를 보면. 그러니까 저런 역할을 손흥민 선수에게 맡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제대로 본인의 어떤 장점을 발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.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맨시티하고 아스날 정말 빅매치였죠. 이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귄도안 선수 히트맵을 제가 AC 밀란 손흥민 선수 히트맵이랑 같이 이렇게 두 개 띄어서 네 보여드릴게요. 거의 비슷합니다. 귄도안이 윙어인가요? 아니죠. 귄도안이 메잘라라고 볼 수 있는 네,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 쪽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선수인데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. 2023년에 손흥민, 2023년에 자카. 요 두 선수, 예, 아스날의 자카, 아스날의 메잘라라고 할 수 있는 자카 선수와 올 시즌 토트넘의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 히트맵 두 개만 쫙 보여드릴게요. 이름 가리고 보여드릴까요? 네. 이름 가려볼게요. 네, 이름 가리고 와 이거 누가 손흥민이고 누가 자카입니까? 자,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많이 달라진 역할.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많이 지쳐 있고 폼이 떨어져 있고 또 상대 집중전제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. 다만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팀이었다면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골이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자카하고 균도원하고 히트맵이 비슷한데 이런 역할이 과연 손흥민 선수에게 맞느냐는 거죠. 네. 참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떠나야 된다는 표현을 굳이 또 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. 자, 단주마 뭐 좋은 선수죠. 하지만 이 단주마급의 히살리송급의 이런 선수들을 자꾸 손흥민한테 갖다 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도 자주 반복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갑갑한 마음이 좀 듭니다. 어떻게든 콘테 감독이랑은 좀 손흥민수가 이별을 했으면 좋겠고요. 이번 시즌 남은 뭐 석 달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식의 축구는 손흥민 선수를 갉아먹을 뿐이라는 생각이
들고요. 또 이런 과정이 좀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위축이 돼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좀 참 갑갑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